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연준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작년에 4번에 걸쳐서 잇따라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는데 12월에 0.5%포인트로 속도 조절에 나선 데 이어서 이제 2월 FOMC 오늘 새벽에 0.25%포인트 시장의 예측치 그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단은 지금 4.75%로 정리가 됐어요. 무엇보다 이제 시장이 예상했거나 조금 우려했던 부분보다 덜 매파적이고 더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시해 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환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매파적인 뉘앙스가 있었죠. 기자회견 초반에는 올해 금리 인하 없어. 금리를 몇 번 더, 한 두어 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어.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어. 특히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해. 이 노동시장이 견고한다라는 거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긴축을 때려잡고 있는데, 고삐를 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라는 점. 이게 사실 연준으로서는 연준의 정책을 백업해주는 하나의 상황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 없어. 한두 번 정도, 두어 번 정도라고 했죠. 커플 오브 타임스라고 하면서 두어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멘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건은 지금부터였죠. 최근 석 달 동안 근원 PCE 등 여러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PCE, CPI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정도 얘기만 해도 뉘앙스가 강해요. 강한데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다라는 표현까지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가 인하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는 조금 놀랐거든요.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 이 사람이 지금 이빨 털고 싶은 얘기가 많구나. 사실 지금 파월 의장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표정이나 말의 뉘앙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데다가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표현,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 이게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놀랍게 받아들여졌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법한 말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시장이 굳이 여기까지는 기대 안 했던 것 같은데 싶은 멘트까지. 그러니까 과잉 긴축 의도는 없어. 그러니까 긴축의 타이밍을 놓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과잉 인축을 하진 않을 거야. 뭐 이런 멘트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기사를 바로 냈더라고요. 이제 그 커플 오브 타임스라고 표현을 한 두어 번 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예 적시를 했죠. 이 3월과 5월에 FOMC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을 해서 금리 상단을 5.25%로 맞출 거다라고 아예 때려서 보도를 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기사였고, 이 양반이 그 월가에서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이런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연준 내부에 이 쉽게 말해서 빨대가 많아요. 빨대. 이 소식통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빨대. 내가 쪽쪽 빨아먹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보를 던져주는 연준 내부에 친밀한 빨대들이 많은 거예요. 소스들. 그래서 지금까지 꽤 정확한 연준 내부 상황을 잘 전달을 했고, 이게 또 맞춰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나름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기사를 통해서 0.25%포인트씩 각각 3월과 5월에 인상을 해서 금리 상단은 최종적으로 5.25%에 맞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밌어요, 지금. 일단 3월 FOMC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15% 가까이, 14%를 넘겨버렸고 85% 수준은 0.25%포인트 인상입니다. 그런데 3월에 이어서 5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10% 가까이고요. 3월에 동결하고 5월에 0.25%포인트 인상하는 게 지금 60% 가까이 돼요. 그리고 3월에도 0.25, 5월에도 0.25, 이게 지금 32.6%.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죠. 아주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아예 금리 동결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밤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 이런 멘트를 아까 했었다고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 고용시장의 견고한 상황을 보여줄 하나의 데이터가 내일 밤에 이제 또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뭐 예측치대로만 나와주면 돼요. 1월에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금 18만 5천 건인데 12월이 22만 3천 건이었거든요. 지금 예측치가 18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적게 나와주면 땡큐 베리 머치 아주 많이 감사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노동시장이 조금 노동시장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신호가 나와주면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참고로 이제 금요일이죠. 옵션 만기일이랑 겹쳐져 있습니다. 내일 아마 상황이 좀 재밌게 될 겁니다. 아래로든 위로든. 그리고 오늘 밤 이제 거치면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을 거치면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 어제 발표했죠. 일단 빅테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뭐 재정 상황이나 인력 상황이 아직은 바닥 아니야. 그러니까 재정 상황도 더 악화될 수 있고 인력 상황 그러니까 감원 이슈도 더 진행될 수 있어. 그러니까 봐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기대하지 마. 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장세가 지금 또 어떻게 펼쳐질지가 관건인데, 근데 사실 또 그런 말들이 적중하진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타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이 시간외에서 18% 폭등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꼭 그 암호화폐 코인 폭등하는 것 같아요. 메타는 폭락할 때도 무슨 잡코인 폭락하듯이 떨어지고, 이 폭등할 때도 꼭 무슨 잡코인 펌핑하듯이 폭등을 하니까 요즘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과 이 증시 빅테크들의 움직임의 폭이 상당히 비슷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외에서 18% 폭등을 했고, 시장에선 예측했던 게 315억 달러 매출이었는데 이게 315억 달러였는데 예상이 이게 321억 7천만 달러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좋은 호실적을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 이게 장 마감 뒤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외 장에서 18% 폭등하는 상황을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빅테크들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기대할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플, 알파벳, 아마존 또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추가적인 또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쵸, 로로님처럼 저도 많이 놀랐어요. 네, 박철호님 오셨네요. 네, 분위기 좋아서 안 하는 걸로 아실까봐 서프라이징 차원에서 켰습니다. 지니님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지니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동령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저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광고 좀 봐주세요. 아니 왜 듣방만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반갑고 좋은데 듣고 계신지는 모르잖아요. 말씀을 오셨다고 안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인사 주시면은 뭐 저도 반갑고 다른 분들도 또 반가워 하시니까. 예.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어쨌든 비트코인도 상황이 아, 좋습니다. 24,000달러를 뚫었어요. 지금은 아직 좀 조정받고 있는데 살짝 그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24,000달러 부근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24,000달러까지 뚫어냈습니다. 이게 작년 8월 이후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대 포인트는 이제 24,8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200주 이동 평균까지 얼마나 빨리 회복할 것이냐. 이제 이게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오늘 밤을 거치면서 내일 고용지표 하나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일은 또 옵션 만기 날입니다. 이번 주. 그런데 되게 지금 상황 시나리오가 되게 재밌어요. 일단 23,0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되면 황소들이 1억 8천만 달러 이익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21,000달러에서 22,000달러에서는 콜 2,700, 풋 1,700 훨씬 많죠. 근데 이거는 지금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21,000달러대로 하루아침에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2,000달러에서 23,000달러는 콜 4,400,
풋 4,200 쌤쌤 거의 비슷한 거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23,000달러에서 24,000달러까지가 콜 7,800, 풋 100 거의 이제 이때부터는 황소들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1억 8천만 달러 이익이고 24,0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콜 12,400개, 풋 제로 게임 끝나는 3억 달러 황소들이 이익 보는 게 3억 달러입니다. 내일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베스트 시나리오는 24,000달러 위에서 마감 정리가 되는 거 그게 아니더라도 23,000달러 위에서 정리가 되면 의미 있는 아마 쇼스 퀴즈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 또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지금 단계에서 다시 22,000달러대로 이 자리까지 한꺼번에 훅 빠지기에는 지금의 장 분위기가 그건 아니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악재, 어마어마한 악재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도 제목을 그래서 딱 뽑았죠. 23,0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면 괜찮은 황소들을 위한 계획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어. 뭐 이렇게까지 제목을 뽑았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죠. 뭐 예단은 할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상은 지금 황소들이 확실히 우세해 보인다. 뭐 이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이클 버리 아시죠? 이 사람 그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2008년도 금융위기 예측했다가 어마어마한 이제 명성을 얻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제 FOMC 회의 직전에 매도, 셀, 팔아라 이런 트윗을 직접 날렸어요.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증시 하락한다, 아직 바닥 아니다, 계속 뭐 더 추락한다고 경고를 하다가 어제 FOMC 회의 직전에 매도 트윗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안 돼, 게임 안 돼, 하락장이야 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됐죠. 이 사람이 이제 어제 쇼 쳤을 텐데 쇼 포지션을 어마어마하게 쳤겠죠. 그런데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큰 손실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 트윗 계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조롱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자 이걸 가져온 게 아니고 이런 나름의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공과 이 경험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시장의 앞날을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큰 돈을 굴리는 사람도 지금 이 사람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정반대로 완전 똥불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어떤 분석가 한 명, 두 명의 발언에 내 재산을 뭐 올인한다라든가 뭐 어떤 거 올라갈 것 같다던데 라는 식의 무지성 매수를 한다던가 이건 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들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이 사람이 공부 안 했을까요? 얼마나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대응을 철저히 했겠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니까 자신의 명예와 돈을 걸고 셀, 팔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판 게 아니고 계정이 지금 털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시장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좀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